남녀의 관계는 세 가지 중요한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상호 매력입니다. 이는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게 되는 초기 단계로 당신이 여자를 좋아하고 그녀가 당신을 좋아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 단계는 관계의 시작을 의미하며 두 사람 간의 관심이 서로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본격적인 관계로 이 시점에서는 당신이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도 당신을 사랑하는 상태에 이릅니다. 이 관계의 발전은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고 신뢰와 애정이 깊어지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는 이별입니다. 이 단계는 관계의 종결을 의미하며 두 사람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시리즈를 시작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통해 이런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겪는 어려움은 바로 여자를 나는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상태에서 이 남자를 좋아하고 더 알고 싶다는 상태로 변화시키는 방법을 모른다는 점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 정확한 방법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하나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한 젊은 의원이 한때 자신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정치적 라이벌을 만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의원은 그와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영리한 전략을 통해 그에게 호의를 얻었습니다. 그는 라이벌이 소유한 희귀하고 귀중한 책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 책을 잠시 빌려달라는 정중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라이벌은 그 요청에 동의했고 책을 보내주었습니다. 의원은 책을 다 읽고 감사의 편지와 함께 책을 돌려주었으며 그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전에 그를 싫어했던 라이벌이 그에게 친절하게 대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의 친구이자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이 젊은 의원은 한국 역사에서 저명한 인물이 되었으며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김일성 효과라는 개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는 어떤 여성이든 처음 감정과 관계에 상관없이 당신을 좋아하게 만드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을 의미하는데 그 방법은 바로 부탁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봅시다. 여성에게 뭔가를 부탁하고 그녀가 동의하게 되면 그녀의 잠재의식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당신을 조금 더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친절한 행동을 하거나 호의를 베풀 때 우리의 뇌는 우리가 그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좋아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또한 일관성 편향이라는 개념에 의존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계속해서 당신에게 호의를 베푼다면 그들은 일관된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계속해서 그렇게 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되기를 원하지 않나요? 여기 간단한 팁이 있습니다. 연필을 집어 올리거나 수업 노트를 공유하거나 종이를 돌리는 것처럼 작은 부탁을 하세요. 이런 간단한 부탁은 그녀가 부담 없이 응할 수 있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 제가 영향력 효과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 이유는 이보다 더 깊은 개념을 설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를 투자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여자가 당신을 좋아하게 하려면 친절해야 하고 부탁을 자주 해야 하며 선물을 사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들이 모두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대신 저는 당신이 이 생각들을 마음속에서 지우고 아래의 규칙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여자는 당신에게 투자할 때 당신을 좋아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 반대는 아니다. 그 이유를 도박에 비유해 보세요. 도박에서 많은 돈을 잃을수록 사람은 계속해서 게임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자는 당신에게 더 많은 감정을 투자할수록 당신에게 더 애착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 투자가 당신에게서 나온다면 그녀는 점점 더 당신에게 애착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할수록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그들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들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친구여, 당신이 친절하고 누군가가 부탁하는 모든 것을 도와준다고 해서 그들이 당신에게 감사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실 당신은 결국 그들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될 뿐입니다. 이제 여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봅시다.
여기 정말 중요한 조언이 있습니다. 만약 여자가 당신에게 부탁을 하고 당신이 그것을 돕기로 동의하면 그때부터 당신은 그녀의 친구라는 영역에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다소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자가 당신에게 무엇이든 부탁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거절할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당신이 그녀에게 호의를 베푸는 순간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이 그녀를 사로잡기 위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으로 이는 매력을 잃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을 친구로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친구는 서로 돕는 사람들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친구여, 여자가 아름다울 때 모든 남자는 그녀를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녀가 무언가를 요청할 때마다 그들은 서둘러 도와주고 당신이 그녀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에 동의한다면 당신은 사실 다른 모든 남자들과 동일해지는 것입니다. 이는 여성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본성일 뿐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거절한다면 그녀는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영향력의 법칙과 투자 원칙을 이해했고 그녀를 위해 호의를 베풀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나를 좋아하게 하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에서 그녀가 나를 좋아하게 하려면 그녀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사고방식으로 전환하세요.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한 모든 원리를 종합하면 완벽한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영상의 좋아요를 4,000개까지 올려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포인트는 당신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데이팅 시장을 금융시장에 비유해 보세요. 금융시장에서 어떤 것이 공급이 부족하면 더 가치 있게 평가되듯 데이팅 시장에서도 당신의 시간과 관심이 부족하면 더 가치 있게 인식됩니다. 따라서 데이팅을 시작할 때 여자가 당신에게 너무 쉽게 다가오는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안녕. 지난번에 정말 즐거웠어. 이번 목요일에 술 한잔 할래? 하고 싶지만 목요일에는 바빠. 그럼 금요일은 어때? 금요일도 안 돼. 토요일은? 주말 내내 바빠. 그럼 다음 주 언제 시간이 있어? 좋아, 언제 시간이 돼? 아무것도 없어. 이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난 적이 있나요? 그리고 당신이 저지른 큰 실수를 깨달은 적이 있나요? 당신은 너무 쉽게 시간을 내주었고 그것이 바로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린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 데이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화가 나고 그녀가 당신을 끌고 다니며 게임을 한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데이팅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당신이 시간을 제한했을 때 거절당하면 당신은 그녀의 시간에 비해 자신의 시간을 평가절하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잠재적으로 당신은 감정적으로 점수를 잃고 있는 셈입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쫓아다니면 당신이 그녀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게 되며 결국 당신의 시간과 주의가 그녀의 그것보다 더 쉽게 얻어진다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이는 그녀보다 덜 가치 있는 존재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공평하지 않으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이 달라지기를 바랄지라도 인간 본성은 쉽게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판단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 게임을 뒤집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희소성의 개념을 받아들이세요. 이는 시간과 주의라는 자원의 공급을 제한하여 그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데이트 일정을 잡기 위해 문자를 주고받을 때 당신의 시간을 언급하기 전에 먼저 그녀의 시간을 파악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단 한 번만 물어보면 되고 그녀가 예라고 답할 가능성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목요일에 시간이 있는지 묻는 대신 이번 주는 어때? 언제 시간이 괜찮아? 멋진 위스키를 마시러 가는데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녀가 언제 시간이 있는지 알려줄 것이고 그때 당신이 일정을 정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먼저 시간을 제시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술집에서 좋아하는 여자와 대화를 나누거나 최근 번호를 교환한 여자와 문자를 주고받을 때 대화를 먼저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화가 잘 진행되고 있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대화가 너무 잘 되고 있어서 끝내고 싶지 않더라도 그럴 때일수록 믿고 대화를 끝내세요. 대화를 길게 이어갈수록 그녀는 당신이 그렇게 특별하지 않다고 느끼게 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항상 먼저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을 규칙으로 삼으세요. 이는 두 사람 모두에게 좋은 일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저녁을 먹으러 가는 중인데 그 남자가 전화로 통화하는 걸 싫어해. 곧 다시 이야기하자. 빨리 가야 돼. 너무 그리워하지 않도록 해. 친구들에게 인사하러 가야 돼. 곧 다시 이야기하자. 라고 간단히 말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녀는 당신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며 당신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당신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녀는 다른 여자가 당신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믿으세요. 이것은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보세요. 당신은 바쁜 사람입니다. 당신의 삶에는 많은 멋진 일들이 있고 당신의 시간을 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시간은 매우 소중하며 이를 얻은 사람은 그 시간의 가치를 잘 알게 되어야 합니다. 이제 당신은 어떤 여자라도 당신을 좋아하게 만들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마치 당신이 이미 다른 사람과 연애 중인 것처럼 행동해 보세요. 혹시 여성들이 기혼 남성을 더 매력적으로 느낀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그 이유는 기혼 남성은 이미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남자가 이미 소유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만큼 더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당신도 마찬가지로 성격에서도 그런 모습을 가져보세요. 이미 누군가에게 취해 있다고 행동할 때 그 여자는 자연스럽게 당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점이 당신이 이미 다른 사람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는 계속해서 당신의 주목을 끌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당신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겨 있다는 점을 너무 과도하게 보여줘서 그녀가 당신에게 관심이 전혀 없다고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그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러니 마음의 창문을 조심히 열어두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또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